요즘 뉴스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려도 금리 낮은 은행이 안 보인다.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도 힘드네. 일반 주담대보다 높아진 금리. 주담대보다 금리 높아졌다. 유명무실해진 대한대출 왜?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된 대환대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겁니다.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가 일부 은행은 아예 창구를 닫아버렸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굳이 다른 은행 대출을 끌어안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4일 5대 은행 따르면 대환대출형 고정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4.48%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의 일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리는 4.18%로 0.3%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 정책을 내세우면서 은행들이 저금리로 타행 대출 고객을 유치할 유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첫 부동산 대책과 함께 은행권의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50%로 감축하라고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은행들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신규 접수를 제한했는데도 대부분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저금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낄 방법이 사라진 셈이 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내년에도 대환대출 제도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주담대 이용 고객 중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사이에 주택 구입 용도로 대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동주기가 6개월 변동주기, 1년 변동주기, 3년 혼합형, 5년 혼합형 등 다양한 변동주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변동주기가 도래되어서 향후 적용되는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담대의 금리를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의 전화가 와서 요즘 금리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탓에 지금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현재 오른 금리보다 신규로 받는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갈아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3년 이내에 주담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갈아타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금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올라간 금리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갈아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량제로 인하여서 연말에는 갈아타는 조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도 은행권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가상금리를 내려서 조금 더 저렴한 금리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셨다가 갈아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용대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담대 막히니 믿을 것 마통, 5대은행 잔액 3년 만에 최대, 주담대 막히자 믿을 건 이것뿐, 여보 주식 코인 지금 사해, 주담대 막히자 마통으로 몰렸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등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탓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었다고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주식, 금, 가상화폐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 투자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말 연초 자금 수요가 많은 계절적 특성까지 겹쳐 당분간 마통 중심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1월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 7천억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실제로 사용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잔액으로 11월 말 이후 불과 열흘 만에 6천억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앞다퉈 마통을 쓰는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레버리지 투자 열기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등락을 급락하며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역사상 최고 수준인데다 금과 비트코인 등 역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통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심리와 관심이 매우 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주담대 고객님 중에도 담보대출 한도가 DSR에 걸려서 한도가 적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신용대출을 동시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용대출도 DSR의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 신용대출, 담보대출 DSR 안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DSR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신용대출이 연봉 이상만큼 한도가 나왔다면 지금은 연봉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한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담대 금리가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담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통 기준이 되는 금리가 코픽스, 국고채, 은행채, 그다음 MOR 등 여러 기준 금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지금 국고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고채는 3년형 혼합형이든 그 다음에 5년 혼합형에 쓸 때 국고채를 쓰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와 그리고 그 금융회사의 가산금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차피 나라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수거래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정해져 있으니 기준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고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국고채권 3년물로 보는데요. 2025년 12월 15일 기준금리가 3.093입니다. 그러면 1년 전 기준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가 1년 전에 국고채 금리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기준금리가 2.54%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하고 따지면 거의 1년 사이 한 0.5%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기준금리만 보면 0.5%만 인상이 되었지만 각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또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수거래를 함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그 부수거래 자체를 제외를 시켰든지 아니면 가산금리 자체를 조금 더 오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0.5%뿐만 아니라 더 많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권금리가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채권금리라는 게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떨어지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은행채도 마찬가지, 코픽스도 마찬가지, 기준금리는 항상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또 내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담대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금리가 낮은 은행이 전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보시면 국고채의 영향이 크다, 은행채의 영향이 크다 라는 것들을 오늘 안내 드렸습니다.